그동안 계속해서 707 부대를 비롯한 국회 진압했던 계엄군들이 민간인 안 건드렸다. 질서 유지만 하려고 그랬다. 한 명의 사람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민간인들부터 자기네가 지킨다고 했어. 자기네가 자기는 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무슨 선글라스가 120개가 뭐 날라가고, 사제 선글라스인데 이거 명품인데 어떡하냐고 물어내라고 결혼식 예물 시계가 깨졌다고. 실물은 못 봤어요. 그렇게 주장만 하는 거야, 걔들이. 그런데 엄청난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기자를 계엄군이 끌고 가서 장난 아니야. 끌고 가 난 이거 5.18 때 영상이 진짜. 다시 나왔나 싶었거든요. 관련된 기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이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기자가 기자증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요. 특임 단원들이 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신체를 강제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 가져와! 라는 지시와 함께 이걸 사용을 해서 체포 시도를 했는데 체포 시도가 실패하니까 벽에 등을 대고 앉으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친놈들이야, 이거. 저 아니, 기자한 거를. 저 손을 묶고 있는 네. 그 장면이 저대로 찍힌 거거든요. 아니 근데 목에 기자증을 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또 하필이면 뉴스토마토에서 하필이면. 명태균 관련된 보도했던 그럼 만약에 알고 했나? 조선일보 기자였으면 봐줬을래나? 나 조중동 기자요 이랬으면 안 묶었을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 생각, 왜 이게 인제야 공개됐느냐?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초에 이 폭행당한 기자는 자기가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케이블 타이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김현태가. 이거 문봉쇄용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폭행당한 CCTV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다가. 그랬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게 계엄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 한 7가지를 엮어갖고 경찰에다가 계엄군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707 이 당시에 본인을 폭행했던 이 계엄군들을 고발을 했고, 이 고발을 하고 난 이후에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 사무처에 가갖고 이제 케이블 TV 내놔, 이게 앞으로 법정 증거야 라고 해갖고 겨우겨우 받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미쳤어, 진짜. 그 화면 자체를 보면서 되게 심장이 벌렁. 왜냐하면 뉴스토마토 야 기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외신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구금 체포하고 실시간으로 추방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튀르키예 독재 국가에서 하는 짓거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국회가 이 당시에 CCTV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CCTV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삥 돌아가면서 다 있다는 알지. 거예요. 우리가 본 거는 뭐 지하에 내려가고 전기 끊으려고 한 거나 복도 진입한 거나 막 소화기 쏘면서 대체하는 거 일부분만 봤잖아. 국회 외곽을 비롯해서 담벼락을 비롯해서 그 경비에 관련된 모든 CCTV들이 증거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건데, 계엄군의 개인정보라고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국회 사무처가 이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묶어놓고 있다는 거지. 되게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걸 보면 계엄군이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시선이 없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없었던 뭐 헬기 착륙 장소라든지 기타 외곽에서 진입하는 과정 등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국회 사무처가 제대로 100% 까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다 까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폭행을 했던 계엄군 저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만 당했을까? 이 기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다 까봐야 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몸싸움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시민들에 대한 폭행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이 자기네들은 질서 유지만 하고 처맞아서 선글라스랑 야. 예물시계가 깨졌다. 밤에 선글라스 끼고. 야, 더럽게 엄프를 했네. 야, 이 새끼들 진짜 더럽게 엄프를 했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신영환 전 실장님이라고 아시죠? 그 서원대 지금 네, 교수님. 예. 저기 명태균 관련한 통계 자료들 전부 다 보관하고 윤석열 계시던 거, 캠프에 계셨던 분. 캠프에서 고발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사실 큰 제보들을 많이 던지고 있고 내부 제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 어젯밤에 제보를 받았는데 미복귀 HAID 그 요원들한테 이 시위 현장에 들어가고 소요나 테러를 해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실행을 안 했대요. 그래서 계속해갖고 그 명령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4월 4일 날, 그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떠한 형태의 조직된 마타도어나 폭력이 일어나갖고 그 상황에서 경비 계엄을 뿌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관련 관계자,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미복귀 요원이겠죠? 이 양반한테서 얘기를 들었다라는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하라는 거야? 그동안 쭉 그동안 받아왔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끔찍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몇 명 희생돼야 한다라고 그래. 저 표현이 저는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폭력적인 사태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는 승복도 안 하는 놈이 무슨.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해도. 이게 또 북한의 소행일 수 있으니까 북한의 동태와 연결 지어갖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네들 마지막 작전은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반대파가 됐든 찬성파가 됐든 이쪽 안에서 뭔가 극렬한 어떤 그 소요를 폭력행위, 소요 현상을 일으키고 이걸 북한이 그랬다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지고 일종의 마지막 작전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 707 안에 미복귀 요원들이 사주받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제2의 내란 아니고 뭐냐고. 와,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김건희가 시키는 거예요? 김건희가 시키는 거죠. 지금 사령관,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핵심 요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거기 명령을 내렸던 명령권자야. 그럼 정보사령관은 이미 공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들이 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미복귀 인원한테 아직도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깜빵에 가 있는 놈이 내리지는 않을 거고 그건 아니죠. 노상원이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치면 깜빵에 안 가 있는 놈이 내린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근데 HID 요원들이 안 했네, 그래도. 다행히. 안 한 거죠. 다행히 안 했네. 다행히 안 한 거죠. 근데 이분들도 최소한의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마 이제 4월 4일을 마지막 D-Day로 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은 진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사람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두는 꼭 그런 거 있거든. 농민대회 때 그때도 뿌락치가 앞에서 맞아. 선동했던 것처럼 맞아요. 꼭 시위 현장 앞에서 뭔가 막 맞아요. 의자 집어던지고 막 맞아요. 돌 던지고 이 짓거리를 하려는 놈이 있어요. 이걸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맞아 촛불 집회 촛불 당시 집회 그런 것도 네, 있었지. 맞아요. 했었어요. 갑자기 실제로. 버스 위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경찰들 잡아당기고. 향해서 막 폭력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렸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응. 결국 나중에 뿌락치로 밝혀졌잖아요, 그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주변에 빽빽하게 맞으면 못합니다. 듬성듬성 하갖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깨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갑자기 뭐 칼을 꺼내거나 뭐 폭발물을 꺼내거나 그러면 그거는 대번에 제압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천막 당사가 있는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봉고차가 트럭. 트럭이 24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서 있었죠. 있으면서 마치 뭔가 뭐 차로든 아니면 뭐 폭발물로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해해설이가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차에서 안 안 내리고 내렸어요. 있다가 경찰한테 끌려가는데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불안해. 어저께는 국회에 칼을 든 사람이 70대 노인이 그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추미애 의원실을 가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제지를 당하고 붙잡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왔는데 칼이 녹슨 칼이라서 그냥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풀려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칼을 들고 국회 안에 진입하려고 했었던 민간인은 나이도 많고 칼이 녹슨 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검색대에서. 만약에 검색대 통과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녹슬어서 괜찮다고 할 거야? 그 사람 다쳤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실제로 추미애 의원을 노렸거나 아니면 그 의원회관 안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습격을 그러니까.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검색대 통과하고 나면 보안 요원도 거의 없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과하면 끝이야, 거기. 이런 짓거리들이 어디선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왜 70대 남성이 칼을 보면요, 그 칼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뭐 조그마한 과도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냥용 칼 같은 칼을 그 종이 가죽 지갑으로 된 거기다가 아예 꽂아갖고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칼 사진용. 칼 사진을 왜 없앴지? 칼 사진 다 있었는데. 없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저게 그냥 단순하게 위협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볼 수 없는 사냥용 칼같이 생긴 칼을 실제로 소유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내줘? 경찰 이 새끼들이. 이거도 이거. 예, 요거- 이거야, 이거.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했네. 모자이크 처리해놨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사냥칼처럼 생긴 칼이에요.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경찰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탄핵 인용이 되고 난 그 후에도, 조기 대선이 다 끝나고 대통령이 새롭게 뽑아진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돼요. 언제고 이 세력들이 이런 짓거리를 저지를 수 있는 놈들이니까. 여기 뭐 있긴 한데. 아니, 이 칼이 녹슬었다고. 손잡이가 녹슬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면 칼날 반딱반딱 한 대 갈아가지고, 녹슨 너무 거는 너무 칼집만 무섭다. 녹슨 거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뭐 하는 짓이야. 이 승용차도 충돌했어요. 외곽 산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하는- 짓거리를 하고도 처벌 안 받고 조사를 안 받는 경찰의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씩 뭔가 연습이라든지 죽이는 이걸 것 통해가지고 같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냐? 우리가 무슨 뭐 소홀히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약간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되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는 풀려나네? 이거 자꾸 해보는 것 같아.